저는 오늘 제 삶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출이 아닙니다. 반세기를 살아온 한 사람이 스스로를 찾기 위해 내린 결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숙이었습니다. 올해로 53살, 누가 봐도 착한 딸이었고 언제나 부모 곁에 머물며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도 미루고 커리어도 포기하고 친구들과의 시간도 줄여가며 부모님의 요구에 응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짐을 꾸렸습니다.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고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가출이냐, 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냐, 철없는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숙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착한 딸이 아니라 착한 척 살아온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선택해서 부모 곁에 있었던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한 채 수십 년을 보냈다는 것을. 미숙의 부모님은 나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고 어머니는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미숙을 불렀습니다. 명절마다 모든 음식은 미숙의 몫이었고 부모님의 병원 동행도 각종 관공서 일도 모두 미숙이 처리했습니다. 오빠는 멀리 살아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면죄부처럼 쓰였고 남동생은 바쁘다는 말이 방패막이 되었습니다. 딸이라서 가장 가까이 살아서 착하니까 라는 이유로 모든 짐이 미숙에게 쏠렸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낳아서 키워주신 분들이니 자식이 돌봐드리는 것은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미숙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의 생일에도 부모님 병원 예약을 잡아드려야 했고 처음으로 사귄 남자친구와의 데이트 날에도 어머니의 전화 한 통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결국 떠났고 미숙은 울면서도 다음날 어머니 밥을 지어드렸습니다. 그 남자가 떠난 후 미숙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 질문에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래 생각해야 했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신 동안 내가 행복을 따지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 진짜로 달라지기 시작한 건 어머니가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였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괜찮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나이가 들면 아픈 거니까 내가 더 자주 와야 할 것 같다고. 미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프지 않아도 더 자주 와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건강하더라도 딸은 곁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써왔던 일기였는데 마지막에 쓴 날짜를 보니 3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자신을 위해 단 한 줄도 쓰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내내 썼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이 무엇을 포기했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를 쓰면서 울었고 울면서 썼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될 즈음 미숙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신은 지금껏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행동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섭섭해할까봐, 오빠와 남동생에게 나쁜 사람이 될까봐, 동네 사람들에게 불효자식 소리를 들을까봐. 그 두려움이 착한 딸의 가면을 만들었고 그 가면이 너무 오래되어 자신의 얼굴처럼 붙어버렸다는 것을. 미숙이 짐을 싼 것은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무작정 뛰쳐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월세방을 구했고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입을 만들었으며 부모님이 당장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죄책감이 숨막히게 몰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전화가 하루에 10통도 넘게 왔고 오빠에게서는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직접 말씀은 없으셨지만 오빠를 통해 서운하다는 말을 전해오셨습니다. 미숙은 전화를 받지 않는 날도 있었고 짧게 받고 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자 미숙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처음으로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보는 것, 오래 보고 싶었던 책을 펼치는 것,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고 산책을 나가는 것. 그 작은 것들이 미숙에게는 처음 맛보는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미숙은 처음으로 부모님을 진심으로 그리워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그리움이었습니다. 의무가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미숙이 독립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그녀는 처음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먼저 걸었습니다. 그동안은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했고 미숙은 받거나 받지 않거나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미숙이 먼저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서운함과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집에 언제 돌아올 거냐고. 미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뭐라 대꾸하지 못하셨습니다. 미숙도 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것은 미숙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방식의 대화였습니다. 요구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건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 경험이 미숙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관계는 거리가 생겼을 때 비로소 그 본질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서로의 윤곽이 흐릿해집니다. 경계가 사라지면 나도 없어지고 상대도 사실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미숙은 부모님 곁에 붙어 있던 시간 동안 부모님을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로 느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건 부모님 잘못이 아니었고 미숙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경계가 없는 관계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독립 후 2달째에 미숙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였는데 미숙이 부모님 일에 치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친구도 나름의 삶에서 비슷한 무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과의 소통 문제,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서로 다른 종류의 짐이었지만 그 짐을 혼자 지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똑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 한 잔이 식도록 이야기했고 헤어질 때는 다음에 또 보자는 말을 서로 먼저 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시간을 진작에 갖지 않았을까? 그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요구를 먼저 채우고 나면 자신의 차례가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차례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요구는 끝이 없었고 미숙의 차례는 계속 밀려났습니다. 이것은 미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50대, 60대 여성들 중에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로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사라진 자아는 조용히 병이 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무너지거나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는 날들이 찾아옵니다. 미숙이 독립을 선언한 것은 부모님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다시 찾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동시에 부모님과 진짜 관계를 맺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의무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선택으로 이어지는 관계.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하고 싶으니까 곁에 있는 관계.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독립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미숙은 부모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자신이 사는 동네 근처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망설이셨습니다. 아직도 서운함이 남아 있으셨고 딸의 독립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가자고 하셨습니다. 미숙은 그것이 놀라웠습니다. 평소에 말씀이 없으신 아버지였는데 조용히 어머니를 설득하셔서 함께 오신 것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미숙은 부모님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머리카락이 더 하얘지셨고 어머니 손등에 주름이 많아지셨다는 것을 그때 처음 제대로 봤습니다. 너무 가까이서 너무 오래 살았는데 정작 부모님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세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예전의 무거운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헤어질 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미숙은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미숙에게 건넨 가장 오랜만에 그리고 가장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아닌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말. 그 짧은 한마디가 미숙의 가슴 깊은 곳을 두드렸습니다. 관계는 때로 거리를 두어야 회복됩니다. 붙어 있어서 썩어가던 것이 떨어져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미숙은 그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단순히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오래된 진실이었습니다. 경계가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라는 것. 미숙은 5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 진실에 마침내 닿았습니다. 미숙이 혼자 사는 생활이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 그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글쓰기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채우기 위해 들어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미숙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정순 62살의 여성이었습니다. 첫눈에 봐도 단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한마디를 하면 무게가 있었고 웃을 때는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미숙은 그 주름이 고생의 흔적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정수는 이혼한 지 10년이 된 여성이었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후 혼자 두 아이를 키웠고 아이들이 독립하고 난 뒤에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혼자 사는 것이 안쓰럽다고 했지만 정수는 오히려 지금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숙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60이 넘어서 혼자 사는 것이 정말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순과 시간을 보낼수록 그것이 공허한 위안이 아니라 진짜 감각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순이 어느 날 글쓰기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 생활 25년 동안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싫어할까봐 친구를 만나지 않았고 남편이 불편해할까봐 하고 싶은 말을 삼켰으며 남편이 화낼까봐 자신의 감정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조차 모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혼 후 처음 1년은 그 공백이 너무 커서 매일 불안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백을 자신으로 채워가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이야기와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놀랐습니다. 상황은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요구에 맞춰 살다 보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라짐은 아주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잘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자주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공원을 걷기도 했습니다. 정수는 미숙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그릇의 크기만큼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조금만 담겨도 넘치고 그릇이 크면 많이 담아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0년 넘게 살면서 자신의 그릇을 키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남의 그릇을 채워주는 데만 힘을 썼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미숙은 그 말이 머릿속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숙은 그것을 천천히 생각해 나갔습니다. 그것은 더 강해지거나 더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알아채는 것,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게 그릇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데 익숙해진 사람은 그릇이 커 보이지만 실은 텅 빈 그릇입니다. 담을 수 없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미숙은 그 무렵부터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나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오빠의 문자를 읽고 나서 올라오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불쾌하다, 기분이 나쁘다는 정도로밖에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들여다보니 더 세밀한 감정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 서운함,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그 밑에 깔린 그리움까지. 감정에는 층위가 있었습니다. 표면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시니어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읽는 능력입니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넘쳐서 감정을 무시하고 달려도 어느 정도 버팁니다. 그런데 50이 넘으면 몸도 마음도 솔직해집니다. 억누른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또 누르려 하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이유 없는 피로, 두통, 소화장애, 불면. 이것들은 단순한 신체 증상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정수는 미숙에게 한 가지를 더 일러주었습니다. 관계에서 거절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절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야 상대에게도 진심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텅 빈 사람이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먼저 자신을 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그 말을 들으면서 비행기 안전 안내 방송이 떠올랐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산소 마스크는 자신이 먼저 쓰고 나서 옆 사람을 도우라는 그 안내.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대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절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싫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상대에게 솔직하게 알리는 일입니다. 50이 넘어서도 이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오랜 교육,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문화 속에서 거절은 나쁜 것으로 학습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통째로 거절하게 됩니다. 조금씩 선을 긋지 못하면 어느 날 그 관계 전체로부터 도망치게 됩니다. 미숙이 그랬던 것처럼. 미숙은 정순을 만나면서 비로소 자신의 독립이 도망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자신을 찾는 일이 먼저였고 그 이후에 진짜 관계가 가능했습니다. 순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숙이 독립한 지 5달이 지나던 무렵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글쓰기 모임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사람인 미숙에게 말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현태 60살의 남성이었습니다. 건축 설계 일을 오래 하다가 몇 해 전 은퇴한 사람이었고 아내와는 2년 전에 사별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미숙은 그가 말을 걸어올 때 별다른 감정 없이 응했습니다. 그냥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태는 꾸준했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걸었고 가끔 근처 찻집에서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 날씨가 좋으니 천천히 걸어가면 어떻겠냐는 식이었습니다. 미숙은 그 담담함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연애에서 느꼈던 긴장감과는 전혀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미숙은 한동안 그 감각을 그냥 편안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태가 자신이 쓴 글을 읽어주었을 때 미숙은 처음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태가 쓴 글은 돌아가신 아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움을 직접 표현하지 않았지만 글 전체에 그 마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잃어봤기 때문에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그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미숙은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맞는 건지, 현태가 아직 아내를 그리워하는 상태인데 내가 곁에 있어도 되는 건지,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오빠와 남동생이 알면 뭐라고 할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올라왔고 그 두 감정이 서로 엉켜서 미숙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정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정순은 미숙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감정을 분석하려 하는 이유가 뭐냐고. 감정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고. 미숙은 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신은 늘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먼저 따졌습니다. 감정에도 검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니어의 사랑은 젊은 날의 사랑과 다릅니다. 그것은 열병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난로처럼 은근하게 온기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고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살아온 세월을 존중하고 각자의 상처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으며 천천히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50 이후의 사랑이 가진 고유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용기입니다. 젊을 때는 몰라서 뛰어들지만 나이가 들면 알기 때문에 망설입니다. 상처가 어떤 것인지 알고 이별이 얼마나 아픈지 알고 관계가 얼마나 복잡해질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쉽게 발을 내딛지 못합니다. 그 망설임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삶이 쌓아준 신중함입니다. 그런데 그 신중함이 지나치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마비가 됩니다. 미숙은 결국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현태 씨 곁에 있을 때 내가 편한가? 그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편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가? 그것도 분명했습니다. 현태는 단 한 번도 미숙에게 서두르라고 하지 않았고 불편한 것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미숙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내가 나일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이 나이의 관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같이 산책을 하거나 식사를 했습니다. 미숙이 요리한 음식을 나눠 먹기도 했고 현태가 설계 일을 하면서 찍어둔 건물 사진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조용하고 평범했지만 미숙에게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관계 속에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현태에게는 성인이 된 아들이 둘 있었는데 아버지가 새로운 여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큰 아들은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표시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이르다는 말이었습니다. 현태는 그 말에 많이 흔들렸고 미숙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미숙은 그 솔직함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숨기지 않고 말해준 것이 신뢰의 표시라고 느꼈습니다. 미숙은 현태에게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자식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그 말을 하면서 미숙은 자신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미숙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상처를 받고 물러났을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무리하게 관계를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숙은 달랐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찾고 난 후에 생긴 힘이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타이밍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서로의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관계가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각자가 지고 있는 삶의 맥락이 복잡해집니다. 자식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과거의 상처. 이 모든 것이 새로운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관계는 더 많은 이해와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상황을 내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처한 복잡한 맥락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숙은 그것을 현태를 통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미숙은 독립한 지 꼭 6달이 되었습니다. 처음 짐을 싸던 날 느꼈던 두려움과 죄책감은 많이 가셨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조용한 단단함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뿌리가 더 깊어진 나무처럼 미숙은 흔들렸지만 쓰러지지 않았고 그 흔들림을 통해 오히려 더 깊이 자신 안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전화를 하시면서 돌아오라는 말을 돌려서 하셨고 미숙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그 무게에 짓눌려 모든 것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서운함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았고 그 서운함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만 그 사랑의 방식이 미숙에게는 맞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사랑의 존재와 사랑의 방식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한 달에 2번 미숙은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스스로 정한 횟수였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드나들지 않았고 온종일 머무르지도 않았습니다. 2~3시간을 함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문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 의무감이 아닌 마음으로 가다 보니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집에 가면 할 일이 쌓여 있었고 미숙은 그것을 처리하느라 정작 부모님과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할 일 대신 시간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 옆에 앉아 오래된 이야기를 들었고 어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그게 다였습니다. 길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미숙에게 그 한마디는 어떤 긴 위로보다 크게 닿았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알아채셨다는 것이 미숙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현태와의 관계도 천천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의 반대는 여전했지만 현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충분히 대화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의 반대 앞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선택을 지키는 것. 그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지 않으면서도 함께였습니다. 그것이 이 나이의 관계가 가진 성숙함이라고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랑이 의존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상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감각, 상대가 없으면 내가 반쪽인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지금 미숙이 느끼는 감각은 달랐습니다. 현태가 있어서 더 좋지만 현태가 없어도 미숙은 충분했습니다. 그 충분함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미숙은 글쓰기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쓰는 일기였는데 정순의 권유로 모임에서 낭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꺼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낭독을 마쳤을 때 모임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여러 사람이 눈물을 닦았고 몇몇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숙의 이야기가 미숙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경험이 미숙에게 새로운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배움을 나누는 것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쌓인 사람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었습니다. 실패도 상처도 돌아온 길도 모두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50년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온전히 느꼈습니다. 저는 미숙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내내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더 지혜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경계를 어떻게 그어야 하는지,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50이 되고 60이 되어서도 여전히 관계 앞에서 서툽니다. 그것은 부족함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미숙처럼 오랫동안 누군가의 요구에 맞춰 살아온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자신의 차례가 언제쯤 오나 기다리다가 어느새 세월이 흘러버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0이든 60이든 70이든 자신을 찾는 일에는 너무 늦은 때가 없습니다. 경계를 긋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거절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살피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미숙은 오늘도 작은 월세방에서 아침을 맞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 아침이 미숙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요구가 시작되기 전 오롯이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갖기 위해 미숙은 5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을 조금 더 일찍 가지셨으면 합니다. 아직 가지지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단 1시간만이라도 오롯이 자신을 위해 쓰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미숙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새로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미숙의 이야기를 통해 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